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1.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고 국내 물가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는 다소 부진하겠지만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2%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경쟁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중국계 기업 세 곳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어제 마감된 금호타이어 매각 본 입찰에는 더블스타 등 중국 업체 3곳만 참여했습니다. 채권단이 내놓은 매물은 금호타이어 지분 42.01%로 5,800억 원 규모지만 업계에선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더할 경우에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실업자가 340만 명 늘어 2억 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은 5.7%에서 5.8%로 높아질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전망했습니다. ILO는 세계 고용 사회 전망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일자리 창출이 노동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실업자가 지난해 1억 9,770만 명에서 올해 2억 110만 명으로 증가하고 내년에도 2억 380만 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5.7%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5.8%로 상승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서울에서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FTA가 서로의 이득이 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역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독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지수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번 주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에 따른 피로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의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함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에서 하락 반전을 했다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움직이면서 딱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주 20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마감이 돼 가는데요. 마감 전략 그리고 다음 주의 대응 전략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0.47%, 0.5%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2076.67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가는 2079포인트, 2080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1074포인트까지 정오가 넘어서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저가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2076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0.5%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일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모습인데 개인은 소폭 매도합니다. 170억 원. 외국인은 어제까지 장 막판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1,000억 원 이상을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관이 오늘은 그런데 삽니다. 1,175억 원을 기관이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강합니다. 2,315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36억 원 소폭이지만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하단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633.45포인트 현재 0.09%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633포인트로 출발해서 637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엔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정오를 기점으로 하강을 많이 했습니다. 631포인트, 630선은 좀 지켜줬고요.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반등폭이 크지는 않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개인만 삽니다. 311억 원 정도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142억 원, 외국인이 165억 원 팝니다. 특히나 연기금만이 매수 주체에서 기관에서는 11억 원 정도 사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오인은 오늘 금요일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었는지 먼저 만나보시죠. 동부증권 압구정 지점 이재우 DHP입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순환 흐름을 타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세 흐름을 좀 따라가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달러 약세의 글로벌 유동성, EM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특히 올해 상반기 조선주도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그동안 상승으로 쉬어가는 흐름의 연장이다. 실적과 모멘텀이 큰 IT 종목으로 압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때이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지수는 쉬어도 순환매가 지킨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시장 상승 후에 소폭 조정권에 진입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께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승 후에 소폭 조정권에 진입했다라고 한 줄 전략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시장은 좀 2070까지 쉼없이 좀 달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미국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왔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사실 194만 원, 200만 원 코앞까지 왔다가 지금 오늘 3% 가까운 조정 나오고 있고,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상단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단 돌파가 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지수가 너무 쉼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은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쉬어가면서 지수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단기 가격 조정은 좀 소폭 나올 수 있다. 4분기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잠정치가 4분기 전반적으로 국내 특히나 대기업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체들의 실적의 어떤 이 뉘앙스를 풍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4분기에 잘 나올 겁니다. 아마도 4분기에 특히나 전기전자 쪽 잘 나올 거고, 화학 쪽도 아마 지금 기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4분기 이제 실적들 발표가 되면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이제 트럼프가 좀 발언이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1170원대까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00원 수준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원화가 좀 올라가고 달러화가 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과연 오래 갈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트럼프가 간밤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결국 재정 확대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 어떤 언급들을 시원하게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환율의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환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직까지 심하게 다시 한번 꺾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180만 원대 좀 지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은 단기 상승 피로 누적에 의한 좀 가격 조정은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100 수준, 2200 수준에 대한 이 업사이드도 단기간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2100, 2200이 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실적을 좀 확인해야 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상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자 이제 관심업종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화학, 그리고 중소형주 꼽아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IT인데, IT는 여전히 이제 강세죠. 반도체건 디스플레이건 여전히 이제 강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강세라는 게 꼭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야 강세가 아니고요. 잘 안 빠집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이제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IT 업종은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 버리기 아까운 섹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 스프레드 자체가 견고하게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요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그리고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중국 업체들이 좀 무너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특히나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 가격 인상이 좀 나오면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IT 화학이 쉬는 자리를 이제 철강주들이 좀 메워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장비 업체들, 반도체건 디스플레이건 굉장히 많이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더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전방 업체들의 실적 또는 수주 잔고 소식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작년도에 2016년 하반기에 중국 업체들의 장비 발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연 이게 올해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맞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역시나 이제 허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J ENM이에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사실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라든지 화장품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콘텐츠는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가 너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게 맞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방송 부문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CJ ENM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유발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인 접근을 좀 하자면 오늘은 좀 슈팅이 나오니까 저는 한 75,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주가는 90,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JENM 오늘은 조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75,000원 정도에 조정받으면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에도 알찬 소식들 저희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예고해드리도록 하죠. 2부 예고가 아니고요.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예, 종목 컬렉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전문가 오인과 꾸려가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받아볼지 기대 많이 되실 텐데요. 그 전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3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변화가 좀 있네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3,000당 제약으로 24.5%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2위, 1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먼저 예스티로 45.7% 그리고 SM코는 전일 50%였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6.7%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네, 종목 컬렉션 시간. 오늘은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밸리로 가봅니다. 김기범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저희가 추천 받아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포트를 열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꽉 차 있네요. 먼저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2.8% 손실 구간이고요. 2위는 엔디포스 18.9% 아주 높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무텍으로 19.2%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지금 포트에 담겨 있고요. 두 종목은 높은 수익 구간, 그리고 한 종목은 조금의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AS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엔디포스인데요. 기존 목표가 13,300원을 돌파를 이미 했고요. 14,000원대 지금 가격대 안착한 모습입니다. 현 단기 추세인 21선 약 14,000원 정도가 하회할 경우는 매도할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 보유도 가능하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제가 잡는 거는 가격대 14,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매도 전략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모텍인데요. CS 2017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가 이제 이슈였는데 기존 이런 IT 부품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먹거리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계속 유지를 드리고요. 지속 보유하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좀 가격 부담이 살짝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우진 플라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걸로 보이고요. 4분기 실적을 역시 체크를 해야지 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 보이고요. 금일 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기 위해 우선은 좀 저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데 사실 신규 종목을 다시금 편입을 해서 포트 재정비를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로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네.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 확인하시고 아마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확인하시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포트 관리 차원에서 오늘 매도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금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네. 기존에 제 포트에는 거의 IT 종목들만 있었는데요. 금일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자동차 도어라던가 트렁크에 이런 개폐 관련 부품의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약 50개 정도의 완성차 및 부품 회사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매출을 쪼개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현대 기아차 그룹의 거의 70% 이상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GM그룹 10%,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역시 중국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태창 쪽 법인 이쪽에서 좀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인도 쪽 제3중 인도 쪽에서도 법인 지금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 초 이후로 지금 외국인 기관이라던가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환율도 최근에 조정이 있긴 하지만 변동이 크긴 하지만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로 보면 반년 정도 기간 행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며칠간 거래량을 동반한 좀 상승 추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오전에 13,100원 제시를 드렸는데 현재가까지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9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11,750원 하회할 경우는 손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기 14,90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기간입니까? 보통 이제 단기는 저는 한 2주 내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엔디포스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익률 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또 목표가를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14,900원 정도 매도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13,100원에서 현재가 정도 평화전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2부에 워낙에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2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트럼프에 집중된 시장의 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 불확실성의 개선, 강세장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핫이슈 종목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중국 반도체 장비주 82조 투자 관련 종목 찾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